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상 찍을 건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최대 실적인데 이거 왜 도대체 주가가 빠지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당해 실적을 보면은 정기 실적 대비해서 매출이 50%가 오르고요. 영업이익이 몇 프로입니까? 850%. 그쵸? 단기 순이익이 6000%가 올랐습니다. 미쳤죠. 미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건 전기 대비고 분기 작년 2분기로 따지면은 매출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매출이 46%, 영업이익이 350%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단기 순이익이 빠져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지금 보면은 1,500억, 작년엔 얼마요? 작년에는 3천억. 단기 순이익이 46%나 빠졌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영업이익만 보면 됩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영업이익이 이 회사가 매출을 내고 영업활동을 해서 일으킨 매출이고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지배구조상 그런 게 있어요. 지배구조상 내 자회사의 가치가 올랐다든지 그런 게 또 단기 순이익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HLB그룹도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단기 순이익은 흑자를 보여준 모습을 보여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밑에 있는 지배구조상 많은 계열사들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받는 영업이익이다. 선생님 근데 영업이익 올랐잖아요. 주가 왜 빠져요? 말이 되나요? 이거 왜 빠지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반영. 야, 네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하냐? 올라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맞잖아. 올라가기 전에 얘기. 이거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7월 29일 여러분들한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도 실적 나오면 그때가 단기 고점이 나옵니다. 조중 후에 다시 반드시 급등 나올 수밖에 없다. 단기 메타점 나왔다. 30일 실적 발표 반드시 분할 매도 미리 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주식의 특징을 잘 아셔야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정확하게 왜 매도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주식은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특성이 다르냐면 미국 주식은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부 통제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회사의 실적이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은요. 이 내부적인 영업이익과 이러한 부분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요. 이게 이 정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요. 정보에 기울어진 운동장. 자,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실적이 잘 나올 걸 알고 있었고 미리 샀던 거죠. 사서 어떻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언제? 실적 발표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고요. 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실적이 나오면 그때 30%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지금 25만원부터 33만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26만원, 27만원 놀다가 실적 나오는 순간 30% 올라간다고. 미장은.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어때요?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거래량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거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실적 나오기 전에 실적이 잘 나올 걸 알아도 뭐 해야 됐다? 매도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 올라가면서 급등할 때입니다. 32만 5천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실적이 곧 나옵니다. 실적 곧 나오는데 실적 나오기 전에 일부 물량 덜어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너는 왜 자꾸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적 잘 나오면 더 갈 텐데 제발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영상 찍지 마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4월 말에 우리가 급락이 좀 나왔잖아요. 이때였나요? 이때였던 것 같은데 급락이 좀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뭐 끝났니 많이 올라왔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20만 원 구간 근처 6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기본적으로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기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 상단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갔을 땐 영상을 잘 안 찍는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이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상 잠깐만 보고 올게요. 자, 이때도 영상 찍어드렸었는데 정확히 맞췄어요. 이 뒤에 영상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서 현대차랑 같이 비교를 좀 해드렸거든요. 현대차 잠깐만 좀 봅시다. 차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현대차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얘가 실적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물론 엄청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엄청난 실적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착실한 물량이 나온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방향이 다르죠. 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각도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내일 구간에서 한 번 더 슈팅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 일정 부분 물량을 덜어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31일 2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후 실적은 폴란드 수출 실적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주력으로 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2년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천문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그해 8월과 12월, 올해 4월 기본 계약 이행을 위한 시행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 폴란드 K9 자주포 등은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방산 부분 수주 잔고는 30조 원에 달한다 라는 내용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2분기부터는 폴란드 수출이 본격화하는 만큼 올해 방산 부분의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분명히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실적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 이 실적이 고점이겠거니 하고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높은 확률로 나왔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일정 부분 다시 내려오면 21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조정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올라간다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폴란드 관련된 수출 실적 자체가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산주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부터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바이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선주 빅사이클, 방산주 누적 실적, 바이오 4년 동안 쉬고 금리 인하로 인한 성장성의 기대감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가 올라가요? 방조바가 많이 올라가요. 지금 주도주로서. 자, 방산주의 누적 실적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방산주. 자, 방산주의 누적 실적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K9 자주포 아까 한 800문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이 수주를 받은 후에 공사 진행을 1단계부터 4단계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게 총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4년이라고 하면요. 4년 말고 반년마다 합시다. 6개월마다 6개월 1, 2, 3, 4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총 예를 들어서 K9 거의 한 대에 제가 옛날에 근무했을 때 군대 근무 40억 정도 했거든요. 지금도 40억 할진 모르겠는데 40억 잡읍시다. 잡으면은 내가 이거를 800문 정도 수출한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4 곱하기 하면 3조 2천억 되나요? 800문 3조 2천억 정도 되잖아.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폴란드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번에 수출했을 때 1단계 예를 들어서 전차의 뭐 탱크 밑에 부분 궤도 부분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얼마 주는 거예요? 10억 주는 거예요. 그래 탱크에 내가 그 위에 포신 부분을 만들었어. 10억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번 첫 번째 1월부터 6월에 1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7월부터 12월에 또 얼마 돼요? 10억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기준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2024년도 1월에 수주를 받아서 2024년도 6월부터 12월에
매출이 10억이 발생됐습니다. 한 대를 팔아서. 그죠? 여기서 한 대를 수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 6월에 내가 또 한 대를 수주받았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언제 영업이익이 쌓이겠어요? 2025년도 1월부터 6월에 10억이 쌓이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월 달에 수주받은 한 대가 있잖아. 그 요것도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기마다 10억씩 들어온다 했죠. 그러면은 원래 매출 영업이익이 10억인데 이 다음 연도에는 이 분기 얼마 된다? 20억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30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주를 받을 때마다. 점점 어떻게 되는 거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궤도에 올라선다라는 겁니다. 왜? 누적 실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해했죠, 여러분? 어른이니까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설명 혹시나 설명 알아들었으면 댓글로 설명 알아들었다 한 번씩만 써주세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못 알아들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적 실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된다? 폭발적으로 계속 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업이익의 고점과 매출의 고점을 찍을 때가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야. 왜? 수주를 계속 받아야 돼. 1년마다 단기마다 수주를 계속 받아야지 누적 실적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주포가 완성되는 데까지 1년 4년 걸린다 그러면은 이 4년 동안 누적 실적이 쌓일 거 아니야. 폭발적인 매출이 발생된 24년도 1월, 예를 들어서 1월, 이때부터 4년이라고 하면은 계속 누적 매출이 발생된다고 하면 2028년도 1월까지는 엄청난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쵸? 누적으로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이 2024년부터 수주를 받다가 이 수주가 끊기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공백기. 그죠? 이 공백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누적으로 올라가다가 이 공백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뚝 빠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이 형성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앞으로 6개월, 1년은 더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얼마나 크게 강하게 반등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 각도의 이 조정폭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 각도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6개월 1년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욕심을 내면 안 된단 말이야.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일부 비중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비중 축소.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비중 확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단기 고점에서 분명하게 잡았다라고 하면 정말 이 10%라는 금액이 정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1,000만 원인 100만 원, 1억이면 1,000만 원인데 정말 안타깝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좀 같이 대응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놓을 테니까 010-9201-6329 구독 선물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구독자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한화 구독 뭐 이런 식으로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 설명란에 텔레그램방 링크 있어요.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이 나오니까 제가 전화번호 확인하고 입장 요청 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 아니면 내가 신규 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말 설명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는 매도에 대한 타점 부분, 이 타점 부분만 잘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대응하시면 돼요. 다음 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다시 한번 기대감 반영되면서 주가 오를 겁니다. 이 부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뒤에 제가 히든주랑 그 다음에 1억 만드는 기법 검색기까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거니까 요 방법도 꼭 체크하셔서 공유를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방 매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료로 진행하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이 기법과 히든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네, 제가 말씀드릴 기법과 히든주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일단 뭐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맛보기로 몇 개만 좀 집어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되는지, 그리고 왜 도대체 우리 심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검색기에서 뜨는 종목들을 전부 다 매수하는 것이 아닌, 그쵸?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뜨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검색기 돌려서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검색기는요. 그냥 종목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목을 뽑아서. 그런 것을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제가 종목 선정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법도 꼭 받아가셔서 어떻게 내가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드릴 히든주는 정말로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과거에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과거부터 2차 전지로 엮여 있었지만 그렇단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저평가 구간을 4,000원대에서 끌어내렸죠. 어떻게? 이쪽 2,500원대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후에 밑에 구간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이시죠? 매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주가를 어떻게? 하한가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유상증자랑 감자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엄청나게 개인들을 털어주고 투매 물량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어떻게 돼요? 거래량을 터뜨려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죠.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지금 주가를 저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1,400원이죠. 그쵸?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1,4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17,000원까지 12배, 13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개미털기 구간에서 많은 개인들이 털리고 이 개인들이 어디서 사느냐? 바로 이 고점, 이 만원대에서 많이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1,000원대, 2,000원대 매집을 해서 주가를 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 물량을 던지는데 많은 개인들이 이런 곳에서 매수한다는 겁니다. 이때 뭐 했어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슈를 띄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했잖아. 근데 이거 관련돼서 금감원 조사나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주가 얼만데 다시 2,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뭐예요? 개인들만 설거지 당했습니다. 이곳에서 개인들만 매수했다고요. 그쵸?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4년 동안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는 거고, EV 첨단소재 보지 마시겠지만 밑에 구간에서 하한가를 만든 후에 박스권을 쳐서 이런 식으로 매집을 엄청나게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매집을 진행한 후에 주가를 끌어올렸죠.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보시면 제가 여기 히든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위쪽은 좀 갈아놨습니다. 갈아놨지만 밑에 똑같아요. 이 종목도 올라와서 쭉 뺐죠. 쭉 빼서 밑에 똑같아요. 이브인 차단소처럼 유상증자랑 감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개인들을 전부 다 털어주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서 거래량이 한 번만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폭등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 가격대도 비슷해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장기 이평선 밑에 있고요. 똑같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다. 우리가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 검색기에 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이 종목이 작전인 걸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밑에서 움츠리고 있다가 한 번에 달라붙지 못하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연속 상한가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몇 가지 발굴을 좀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방 들어오는 거와 별개로 요건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이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이 종목 무조건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V 첨단 소재 1,400원에서 17,800원까지 딱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든이라고 위에 번호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